또 말이다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거 1, 2, 3강을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됩니다. 영어는 쉽게 보다 자, 어떤 대상이 그냥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뭐 그냥 있으면 어디에 있고 뭐 누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거예요. 이 구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나라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요. I am. 뭘로 있느냐? 하나의 학생으로 있다. student. 이해됐나요? 나 학생으로 있어. 나는 행동해. I go to school every day. 난 학교 매일 가요. 매일 등교해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으로 말하느냐, 비동사로 말하느냐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건 이제 앞강의에서 얘기한 거고 자, 오늘 얘기한 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치사라는 거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왜 만들어졌느냐?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는 이가 이런 거 있죠. 뭐 누구는 그쵸? 사람이 호랑이가 뭐 이런 식으로요. 뭘 대상을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만들었냐면 조사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뭐죠? 주격적 주사, 목적격 주사 이런 거 이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몰라도 한국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원리로 전치사라는 것도 어떤 문법적인 요소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단 그게 여러분들의 받아온 영어 교육,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문법 위주의 끼워 맞추기 위한 전치사 이런 식의 공부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은 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도움이 된다면 그 길로 가세요. 말리지 않아요. 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중에 난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는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보시면 돼요. 아니면 가세요. 다른 거 찾아가세요. 제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그냥 저는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칭하는 모든 대상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있죠. 그리고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이 없이 주체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대상이, 그쵸? 나라는 대상이 있어요. I am, 내가 있는데, 자, 내가 어디에 있냐면 in my home 이렇게요. 자, 이렇게 썼으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대상, my home이라는 대상하고의 관계를 얘기해 주죠. 자, 만약에 여기서 in이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I am my home? 이 뭔 소리죠? 이 뭔 소리죠?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알아는 들을 거예요. 뭐 집에 있다라는 건가? 뭐 이렇게요.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미디에 보면 그림 형제인가? 무슨 미디에 거기 보면 나와요. 어떤 아이를 유괴를 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유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꼬마한테 You are h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 납치범이 얘기한 걸 거야? 너 집에 있어. You are home. 너 집에 있어. 전치사가 왠지 빠진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적이죠. 영어를 마치 완벽하게 퍼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쓰레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 영어 못하게. 말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의미가 전달됐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영어 시험 얼마나 많이 보고 저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 활자 책을 많이 봄으로써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익혀진다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는 이해가 되죠. 집에 보내주세요. 그 말 다음에 you are home 이라니까 이해가 된 거죠. 갑자기 그냥 you are home 하면 고개 갸우뚱 한다고요. 똑같은 거죠. I am my home 하면 그게 갸우뚱 한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름이 마이 홈이란 얘기인가? 아, 집에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의미를 구체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it만 쓰는 게 아니라 at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뿐이죠. 약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는데 자꾸 머릿속에 뭐뭐, at 뭐뭐에, in 뭐뭐 안에, on 어디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문장을 통해서 의미가 뭘 전달되는지를 텍스트 이거 한 줄만 보지 마시고 쭉 나와 있는 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권해드리는 건 책 많이 보세요. 미드 많이 보시고요. 영어로 된 원서, mp3 소리가 있는 거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영어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암기 숙제 내주고 뭐 영어 단어 어디서 외워와라. 아니 그걸 왜 돈 주고 합니까? 그 미친 짓을. 무조건 맨날 암기만 하는 거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뭐 남아서 또 외우고 또 가고 그게 영어 실력이 는다고요? 아, 뻥입니다. 뻥.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영어로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데를 옆집 사람들이 간다고 같이 보내고 내 자식도 그런데 그냥 그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가서 듣지도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오는 거죠. 학원 다니면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대상과 대상 사이에 시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말하는 게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슈퍼맨이 있네요. 슈퍼맨 is 있어요. 어디에 있냐? 공기. 우리는 뭐예요? 슈퍼맨이 하늘에 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간단하게 in 수구 in the air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기 속에 있어 이거요? 또 뭐뭐 안에 있다니까 공기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요. 이 말이.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은 공기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기 없는 데 있어요? 공기 바깥에 있어요 지금? 공기는 우리 주변에 다 있죠. 그럼 왜 in이라고 쓴 거예요? 이 개념을 보세요. in.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공기라는 것들이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요 상태 요렇게 있는데, 여기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 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슈퍼맨이 지금 여기서 있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쵸? 아까는 공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아까는 공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을 땐 전치사가 in으로 왔죠. 공중에 있다. in. 그런데 여기 어떤 사물과 이렇게 접촉을 했고 한 포인트에 가 있죠. 그럼 이거 뭘로 바꾸겠어요? at. 슈퍼맨이 있는데 at이야. at. 어느 대상이 뭔데? 이렇게요. 뭐 탑이에요? 팁이에요? 끝쪽이다? 그쵸? 뭐의 끝쪽인데? 뒤에 이렇게 간다고요. 그 관계들을 서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동사에서도 쓰입니다. 자, 만약에 슈퍼맨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난다라는 동작을 하겠죠. 슈퍼맨이 난다라는 동작을 합니다. fly, flew, 날았다, 날고 있다, is fly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동작을 하는 말들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대상이 누구고 슈퍼맨이고 걔가 무슨 동작을 한다, 어떻게 있다,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여기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겠죠. 자, 만약에 난다라고 합시다. fly 하면 슈퍼맨은 날죠. 그럼 맨날 그냥 이렇게만 날아요? 아니죠. 이 동작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거나 어떤 뭐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구체화시켜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슈퍼맨이 날아가는데 여기 이렇게 빌딩이 있어요. 그럼 슈퍼맨이 날아가다가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꽝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들을 그냥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붙여줍니다. 그쵸? 자, 만약에 슈퍼맨이 그냥 위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이 방향을 알려주는 말을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up이죠. fly up. 그럼 슈퍼맨이 하늘로 난다 이거죠. fly up. 자, 그러면 밑으로 가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fly down. 그쵸? 자, 요 그림처럼 빌딩을 이렇게 넘어가는 말도 필요할 거예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말들을 붙입니다. fly over.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자, 뚫고 가겠죠? fly through. 뭘 통과해서 가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말들,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나, 그냥 우리는 영어를 다 단어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거 한국말로 뭐, 이거 한국말로 뭐, 이거 한국말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죠. 이게 이걸로 해석되는 문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 맞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닌 다른 게 나오면 못 쓴다는 거예요. 헷갈리고 말도 못 만들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냈는데도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는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암기시키고 테스트하는 공부 외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look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시선이 날아간다고 하죠. 시선. 자, 빛의 밝기를 얘기하나 이럴 때 looks라고 하겠다 했죠. 빛 선이 나오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요. look을 그래서 한국말로 뭐 보여지다, 본다, 보여지다 이런 말장난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강의들을 계속 올릴 겁니다. 자, look이라는 말은 어쨌든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있으면 어디를 보기 위해서 내 시선을 초점을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보인다. 그죠? 이 행동을 look이라고요. 이게 look. 동작이죠? 이게 look이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look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look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이 시선을 보낸다는 행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붙여야 되죠. Look at me. 시선을 한 지점으로 쏘는데 그곳에 내가 있어. 그러면 누가? 라는 여기 이 행동을 look이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있죠. 내가 이 시선을 쏴서 날아가는 그 대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대상이 여기 있고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붙입니다. 그쵸? Hey, look at me. 시선을 어느 한 지점으로 한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 Hey, look at me. 날 봐 이거죠. 시선을 나한테 맞춰. 자, 이것만 있을까요? Look up. Look up. 무슨 뜻이 들으세요? 무슨 느낌이? 모르죠? look up만 하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이런 거죠. 자, 밤하늘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얘기해요. Hey, look up in the sky. 무슨 뜻이에요? 네, look up. 시선을 어떻게 해요? look 시선을 보내는데 up 위로. 그 위로 봐. 이거죠. in the sky. 하늘을 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근데 여기 in인데 in the sky. 하늘 안을 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체나 해석체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한국말을 끼워 맞춘 다음에 그걸 다시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그럼 look down 하겠죠. look around 되겠죠. look around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찾을 때 어디 주변을 좀 둘러봐. 시선이 around 된다고요. 시선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전치사를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런 감각도 없이 그냥 하나씩 뚝뚝뚝 이렇게 떼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강의 있죠. 전치사 그냥 외우지 말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못 써먹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영어도 말이다 해서 이번 4강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치사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있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또 있다는 이거예요. 이 틀에서 봤을 때, 자, 화면을 바꿔서 이 틀에서 봤을 때 이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 그쵸? 행동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행복해, 이게 무슨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학생이야, 난 아빠야, 이런 거 행동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 슬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쵸? 행동하는 말이 있고 행동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대상과 이 대상 사이를 되게 단순하게 표현해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현할 구체적인 말들이 필요하다고요.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전치사에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 4강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 나오면 한국말로 뭐라고 바꾸는 거 기존에 뭐 전치사 그러니까 기존의 영어 교육에서 이렇게 다 했죠. 전치사를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 개념으로 대상과 대상의 무슨 행동이냐 행동하지 않느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주느냐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있죠.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가 온다. 막 이런 거 뭐 배우잖아요. 명사구, 뭐 명사절, 뭐 이런 게 온다.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방금 한 것처럼 look up in the sky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up은 전치사가 아니라고 배우죠. in 뒤에는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전치사가 맞는데 얘는 전치사 아니라고요. 얘는 그럼 뭐냐? 부사. look이라는 행동을 위로 봐라. 위로 봐라 이거죠. 전치사가 아니라고요. in the sky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부사고 얘는 전치사구나. 왜? up 뒤에는 명사가 온 게 아니니까 얘는 전치사가 아니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up을 아신 거예요? in을 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물어볼 때 은는 이가 이런 거 가르칠 때 이건 주격조사야 라는 말을 외국인이 알 필요 있느냐고요. 아니죠. 한국말을 많이 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고 영어를 재미로 느끼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가세요.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웬만한 영어 원서들이 있어. 어린이 영어 동화가 영어 원서로 있어요. 그거 보세요. 되게 짧고 재밌고 10분도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으로 모든 영어책을 다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수월해질 겁니다. 아직 다 한 거 아닙니다. 영어도 말이다가 제 강의가 10강 안에 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1강에서 4강까지 오는 이 개념들을 익숙해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또 영어를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면 조동사 개념도 잡아야겠죠. 우리가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 왜 그걸 조동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조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표현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 시공간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늘 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쵸?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10강 정도로 기초 개념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동사 따로 정리하는 것, 전치사 따로 정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언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하는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올릴 예정이니까 그런 거 틈틈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4강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3강까지 제가 얘기한 게 이 개념이에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라는 대상이 있으면 나 위에 것들도 있죠. 나, 너, 우리, 사슴, 산, 호수, 몽키, 바나나, 되게 많다고요. 그런 대상들이 있다고. 그런 대상들과 이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거밖에 없다고. 영어는 되게 쉬운 거라고요. 이걸 구체화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동사라는 것들, 전치사라는 것들이 붙어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양한 표현들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속에서 맞춰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5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